안녕하세요. 권중강TV의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부터 새벽까지 비가 왔어요. 오늘 낮에도 좀 소나기가 오기도 했는데요. 며칠 동안 일기예보에 의하면 며칠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훨씬 기온이 시원해졌어요. 아주 훨씬 아주 살만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차기 그 후보의 지명을 이균영 전 고등법원 판사였던 분, 그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아주 그분은 오점이 없이 정확하고 판사를 퇴임하고 나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그런 분으로 아주 정확한 분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나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한 분.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9월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좌파들의 그쪽에 아주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재판할 적에도 아주 이상을 할 만큼 그렇게 판사가 판결이 된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명수가 하루빨리 그만두고 아마 그만두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에 조사받게 될 겁니다. 고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균영 대법원장 지명자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요. 산업부 장관에도 박문규 지명자를 했어요. 근데 이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합의가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제1당 아닙니까? 뭐 168명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균영 그 대법원장 그 지명자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게 아마 없을 거로 봅니다. 괜한 이제 야당의 야당이라고 해서 그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괜한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하루빨리 하여튼 김명수 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뭐 노태학인가 그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도 대법관도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실에 임명했던 사람들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좌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바르게 그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빨리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옳게 서야 나라의 기준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드론, 무인 드론으로 자살 드론 그런 걸 러시아 러시아로 다 보내서
전투기 뭐 아주 고가의 전투기도 뭐 파괴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러시아 공항에 이착륙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무인 자살 드론 가지고 러시아 그 지역, 러시아 그 본토 그쪽 안으로 드론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는 빨리 하루빨리 전쟁을 그만두고 종전해서 더 이상 국민들 그 이북에 아니 저 러시아에 있는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러시아가 빠른 시기에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전쟁에 휘말려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인천지검에서 지금 현재 기소를 시킨 일인데요.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그 SNS에다가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가 남편이 무정자가 돼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딱 접근해가지고 그 어린애를, 그 딸이에요, 98만 원에 사가지고 다른 사람 아이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여성이 300만 원에 팔았답니다. 300만 원.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신매매, 팔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정부의 그것도 빨리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아주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우면 어린 아이들을 자꾸 또 그 유괴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정부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아마 애인하고 어떻게 지내다가 아이를 임신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SNS에 올리니까 50대 된 여성이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98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병원 치료비하고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98만 원 주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3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요즘 세상에 와가지고 인신매매가 아동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전에는 그 홀트 아정복지에다가 아이들을 그쪽에다가 못 키우는 사람들은 글로 보내서 거기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해서 보내는 아이들이 수십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방송도 해드렸지만 제가 서울 그 현대일찍에 구로동에서 살 적에는 그 이웃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 홀터 아동복지와 연계돼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다가 외국으로 가는 날 그 보내는 그런 거를 저도 그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요즘엔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낳지 않고 또 아이들을 또 출산 안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입양하고 뭐 그런 사안은 옛날보다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이런 아이들을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복잡하지 않고
또 남들이 잘 이렇게 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혼 전에 뭐 사랑하다 그저 교제하다가 임신됐을 경우 그 아이들을 뭐 띠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문제 있잖아요. 아이를 인구가 적으니까 아이들은 다 낳는 건 낳되 기를 수 없다든가 또는 그 어디를 보내기 뭐 어렵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걸 암암리에 정부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는 내년에서 키우는 아이들, 옛날에 유괴사변 일어나고 나서는 고아원이 된 게 우리나라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키운 아이들이 우리나라 참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인천에도 그 고아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그 고아원 출신 애들도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일은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약삭 빠르게 또 그거를 중간에서 맡아가지고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판 그 아줌마도 참 대단합니다. 그 사이에 말이죠. 애를 사서 딴 데다가 300만 원에 팔았다. 세상에 뭐 살기도 어렵고 뭐하고 그러니까 뭐 별별일이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 서민들 사는 사회에서는 좀 인간적으로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나라는 매번 얘기합니다만 정치권이 맑고 또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가 됐을 적에 나라 기율이 제대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전교조도 완전히 전교조를 해체시켜 가지고 학교 교육도 정말 원칙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옳은 역사관 속에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들도 내 아이만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우위에 있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이 잘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지검에서 기소를 한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만 원에 팔았다. 참 약삭 빠르네요. 그 중간에서 얼른 그 아이를 98만 원 사서 300만 원에 팔았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에요. 다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 별별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쪽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주왕TV의 권주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